2017년 5월 10일 지옥 같았던 항암 치료를 모두 마치고 저는 병원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암 환자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게 말이죠. 제 채널에서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항암 치료가 끝난 후 3일 만에 포항 내연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항암 도중 틈틈이 운동을 한 덕분에 바로 등산을 할 정도로 건강하게 항암 치료를 마쳤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항암 치료도 모두 끝났고 다시 예전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들떴었죠. 암으로 인해 잠깐 인생의 내리막길은 있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란 그런 희망에 또 부풀어 올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다니던 직장도 휴직 중이었고 그리하여 일단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푹 쉬면서 몸 관리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K-팝 댄스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스피커 속에서 빵빵 울려 터지는 음악 소리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북적북적 그렇게 춤추는 내 모습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여 지난 7개월 동안의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투병 생활이 정말 눈 녹듯 사르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춤추고 집에 가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낮잠 자고 또 친구들 만나고 평화롭고 행복했던 나날들이 계속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될수록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또래들은 지금 이 순간 열심히 돈도 벌고 자기 발전도 하고 있을 텐데 내 나이 어느덧 28, 난 지금 뭐하고 있지? 암에 걸려서 내 젊은 인생, 내 젊은 청춘의 7개월 이상을 날려버렸구나. 게다가 항암 치료가 끝나고 이렇게 놀고만 있다니 더 이상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될 것 같다. 어떻게든 더 노력해서 암에 걸렸던 내 모습을 보상하고 메꾸어서 더 나은, 더 멋진 내가 되어야 한다. 그래도 지금 몸 상태는 조금 괜찮으니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투병 생활로 인해 잃어버린 내 시간들을 다시 되돌려 놓자. 과욕과 자만심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젊디 젊은 나이였죠. 한 1, 2년은 푹 쉬면서 그렇게 몸 관리만 해도 충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허나 그 당시에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댄스에 이어 리더십 강의, 스피치 강의, 레크레이션 강의, 독서, 영어 공부, 그리고 헬스까지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일반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도 소화하기 힘든 그런 일정들이었어요. 게다가 사실 몸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항암 중에 틈틈이 운동하면서 체력 관리를 했다 쳐도 항암 치료를 7개월이나 했는데 몸이 멀쩡할 리가 없었죠. 제 몸에 대한 지나친 자만심과 과욕과도 같은 암투병에 대한 저의 보상심리로 인해 끝없이 제 자신을 혹사시키는 나날들을 계속 보내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원래 인생이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미덕이다. 라며 끝없이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은 늘 부족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나는 항상 남들보다 잘 나가고 멋져야 한다는, 자존감 부족으로 인한 과한 욕심,
그리고 자만심이 만들어낸 아주 바보 같은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무리한 일정을 계속 소화해 나가긴 했지만 그 당시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평소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었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들과 많은 인연을 맺었거든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나날들을 보내던 중 드디어 일이 터지게 됩니다. 우연찮게 목을 만져봤는데 이 쇄골 쪽에 몽우리가 잡히는 겁니다. 처음 암 판정을 받았던 그때처럼 말이죠. 그 길로 바로 응급실에 찾아갔고 저는 결국에 재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재발 중에 첫 번째 재발이 시작된 것이죠. 항암 치료 후 고작 4개월 만에 말이죠. 재발한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진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제가 조금 무리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했거든요. 행복했던 나날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박살나니까 정말 슬펐습니다. 지금까지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춰야 하는 상황. 그 안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었는데 그렇게 이제 막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순간을 뒤로 한 채 다시 이별을 하게 된다는 그 참 상황이 정말 착잡하더라고요. 마치 잠깐 스쳐간 꿈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말이죠. 저희 조급한 마음으로 인한 욕심과 자만심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되었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걸, 그냥 마음 편히 푹 쉴걸.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항암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너무 무서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의 이 과욕들로 인해 재발이 되었다고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영향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무리한 건 맞잖아요, 제가. 그런데 아무리 암이라는 큰 병을 앓았어도 사람이 욕심을 버리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적당한 욕심이야 내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발전을 이루어주지만 지나친 욕심, 즉 과욕은 항상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 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과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조금 이렇게 찾으면서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암 치료가 끝났을 당시 꼭 해야 할 일은 욕심으로 인한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이 아니라 오로지 항암 치료로 인해 상처받은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휴식과 힐링, 요양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알지 못했는지. 지나친 욕심과 자만심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볼 수 없게 눈을 가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의 첫 번째 재발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의 두 번째 재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 기원! 감사합니다.